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20일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하루 순찰이 어떻게 177억 원이라는 거액, 사기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동순찰대가 왜 신림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2023년 7월에 신림역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서울경찰청에서는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 저희 기동순찰대를 특별 배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신림역 주변을 꼼꼼히 순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죠. 지난 20일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오전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저와 동료 경찰관이 함께 신림역 인근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 남성이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쓰레기 투기 행위입니다. 저기 담배꽁초 버린 사람 있네. 제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가서 단속해야겠어. 동료도 동의했죠. 저희는 그 남성 쪽으로 다가갔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평범한 차림새였어요. 특별히 수상해 보이는 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다가가는 모습을 본 그 남성이 갑자기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도망가지? 저는 당황했어요. 담배꽁초 투기는 과태료 3만 원짜리 경미한 위반 행위예요. 보통은 사과하거나 과태료를 내면 끝나는 일이죠. 그런데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걸까요? 20년 넘게 경찰 일을 해오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말했어요. 저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잠깐만요. 저희는 그 남성을 뒤쫓았어요. 다행히 그 남성은 나이가 있어서 빠르게 뛰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곧 따라잡을 수 있었죠. 아저씨, 왜 도망가세요? 담배꽁초 버린 것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려는 건데요. 그 남성, 이후 어씨라고 부르겠습니다만 어씨는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한 번만요. 일반적인 반응과는 달랐어요. 보통 담배꽁초 투기로 단속당하면 몰랐습니다 하거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어씨는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애원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과태료 처리를 해야 해서요. 그런데 어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봐주세요. 정말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동료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건 명백히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가 3만 원인데 그것보다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건 사실상 뇌물 제공 시도나 마찬가지였죠. 아저씨, 뇌물은 안 됩니다. 그냥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간단히 끝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어씨는 계속 거부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세요? 아, 네네.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 실제로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을 끌려는 목적으로요. 아저씨, 전화 끊고 이야기 좀 해요. 잠깐만요. 정말 급한 전화예요. 어씨는 계속 전화하는 척을 하면서 조금씩 저희에게서 멀어지려고 했어요. 명백히 도망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이때 제 동료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 사람 정말 수상해.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쌓인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분명 더 큰 비밀이 있다고. 아저씨, 전화 끊으시고 협조해 주세요. 신분증 확인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자 어씨가 갑자기 휴대폰을 끊더니 다시 도망치려고 했어요. 잠깐만, 어디 가세요? 저희는 어씨를 붙잡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쓰레기 투기 단속이 아니라 수상한 인물에 대한 수사로 바뀐 상황이었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세요? 뭔가 숨기는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담배꽁초 버린 게 죄송해서 그래요. 하지만 씨의 행동은 그의 말과 전혀 달랐어요. 계속 안절부절 못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제가 신분증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도 이상했어요. 요즘 세상에 신분증 없이 외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60대. 어른이면 더더욱 신분증은 필수로 가지고 다니죠. 그럼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주민번호도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대답이었어요. 자기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억 안 난다고요? 이제는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 무전으로 신원 조회해 봐야겠어. 맞아. 뭔가 이상해. 저희는 씨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본부에 신원 조회를 요청했어요. 60대 남성, 키 170cm 정도, 회색 재킷 착용. 이런 식으로 특징을 전달했어요. 그 과정에서 씨는 계속 봐주세요. 돈을 드릴게요.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씨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큰 죄를 지었거나 수배자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몇 분 후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당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수배자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즉시 체포하세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아저씨, 혹시 성함이 김씨 맞나요?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맞군요. 김씨, 당신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입니다. 본부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확인해 보니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었어요. 씨는 폭행과 사기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어요. 그것도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177억 원이라는 거액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7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가상화폐 사기라는 것은 최근 몇 년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신종사기 수법이에요.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거죠. 씨 같은 사기범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지금 새로운 가상화폐가 나왔는데 초기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회가 많지 않으니 빨리 결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결정하도록 압박하고 마치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씨의 경우에는 무려 1,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말에 속아서 돈을 잃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300만 원 정도씩 피해를 본 셈이죠. 177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일반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어려운 거액이에요. 김 씨,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5년간 도피 중이었죠? 네, 맞습니다. 씨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5년간 도피 중이었다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신분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씨가 단순한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검거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김 씨, 5년 동안 어떻게 숨어서 지냈나요? 이름을 바꾸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씨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신림역 근처에서 몇 달간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오늘 담배꽁초를 버렸나요? 평소에는 안 그랬을 텐데요. 그냥 순간적으로 버렸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5년간 조심스럽게 숨어 지내던 씨가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 거예요. 만약 그날 씨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았다면? 아니면 경찰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과태료를 냈다면? 씨는 계속 도피 생활을 이어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김 씨, 이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저는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체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거든요.
씨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 했죠.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은 잡혔을 때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씨를 서울 남부지검으로 인계했어요. 이 사건을 수사해온 곳이 서울 남부지검이었거든요. 씨가 인계되고 나서 저와 동료는 서로 이야기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 맞아. 담배꽁초 하나로 177억 사기범을 잡다니. 만약 우리가 그냥 넘어갔다면 계속 도망 다녔을 텐데. 사실 담배꽁초 투기는 워낙 흔한 일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바쁜 상황이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씨의 수상한 행동이 저희의 주의를 끌었고 끈질기게 추궁한 결과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담배꽁초 하나가 177억 사기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둘째, 현장에서의 직감과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만약 저희가 씨의 수상한 행동을 그냥 넘어갔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셋째, 끈질긴 추궁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씨가 계속 거짓말하고 도망가려 했지만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궁한 결과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어요. 담배꽁초가 부른 177억 사기범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다뤄졌죠. 많은 시민들이 경찰이 정말 잘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가 훌륭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경찰관들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신림역 일대는 2023년 7월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저희가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씨 같은 수배자들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경찰관들이 있는 한 그들이 계속 도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어요. 경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꼼꼼한 자세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수상한 사람이나 상황을 목격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작은 신고 하나가 큰 사건을 해결하는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